하이, 영어가 설레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영 이썰쌤입니다. 저는 앞으로 가르친 학생들을 예로 들어서 실제로 써보았던 성공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성공 전략의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중학생 하위권 학생들의 영어 공부 전략이고요. 간단한 영어 단어도 읽을 수 없었던, 영어가 너무나 재미없었던 학생들이 결국엔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도 하고 성적이 쑥쑥 오르고 못 읽던 영어 단어도 읽을 수 있었던 전략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성적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성격, 특징 먼저 파헤쳐 볼 거예요. 자, 본인이 만약 집중력이 부족해요. 10분을 넘기지 못해요. 하는 학생. 그리고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좋아서 친구가 많아요. 하는 학생. 운동을 좋아하고 몸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영어가 너무 무서워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는 학생들. 자, 간단하게 성격과 특징을 말해 보았는데요. 영어를 가르치든 무엇을 가르치든 일단 가르치는 학생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해야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공부에 어느 정도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적은 하위권이니 50점 아래로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찍어서 나온 최고의 점수이거나 나름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항상 점수가 낮게 나오는 학생.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다 보니 읽을 수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 파닉스, 즉 발음 기호도 다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단어도 읽지 못하거나 영어를 공부하긴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움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혼자 하기에 너무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있죠. 중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제 성격과 특징 그리고 성적까지 알아보았으니 분석을 하고 전략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집중력이 부족하면요. 학생의 학습 참여율을 높여야 해요. 즉, 스스로 못하면 따라 읽게 하고 적게 하고 스스로 무엇이라도 입이라도 팔이라도 움직이게 했죠. 스스로도 집중력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본인의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떤 친구는 책을 가지고 방을 걸어 다니면서 공부한다고도 하고 방을 옮겨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부할 의지가 있으니까 쌤의 강의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래 옳지를 잘한대요. 아이들 말로는 칭찬을 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곳에도 칭찬을 해주다 보니 자신감이 붙고 재미있었다고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스스로 공부할 때에도 와, 씨,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단어 시험을 같이 봐달라고 하고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를 활용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뭐 잘난 척도 해보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를 읽지 못하면 지겹고 재미없을 수 있는 파닉스, 즉 발음교를 다시 알려주고 공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깨우치길 바랬어요. 과거 파닉스를 배웠으나 효과 없었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외울 단어 옆에 발음을 하나하나 적어줘서 스스로 이 알파벳과 이 알파벳이 같이 모이면 이러한 발음이 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엔 혼자 발음을 적더라고요. 그 후엔 단어들의 연결성을 스스로 알아서 간단한 것은 본인이 다 읽어보고 스스로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어 검색 어플이나 초록창의 단어 검색을 통해서 발음을 듣고 들린 대로 적어서 외우면 되겠죠. 처음엔 단어 하루 5개, 일주일에 35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한 달이면 140개, 1년이면 1680개인데 이 정도도 못 외우고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 굉장히 수두룩할걸요. 단어 외우기 전략 또한 제가 단어 외우는 방법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확인해주시고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시험 기간에는 중학교 때는 내용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 그리고 부교재가 있어도 본문 전체를 한글로 내용을 외우라고 하고 문두 즉 문장 앞에 영어 단어로 추측하고 연상을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 주제에 맞게 어디까지나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는 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수능형으로 응용력을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니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점점 실력이 쌓아지실 때는 또 맞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수업을 하는 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8가를 공부할 건데 가라미니 get a laugh라는 본문인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지문은 제목이 또 따로 있어. The Secrets of Joke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 우리가 제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제목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야. 즉 The Secret of Jokes를 보는 순간 농담의 비밀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농담들의 모르고 있던 사실, 진실,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구나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들어가 볼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주어지. enjoy, 즐깁니다. 동사. 뭐를? Making jokes and laughing out loud. 즉,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농담을 하고 그리고 또 뭐를 즐겨? 크게 웃는 것을 즐긴대.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하다 보면 주어 동사도 알 수 있고 목적어까지 알 수 있으면서 한글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약에 지금 주어 동사도 사실 해석이 어렵고 우리가 영어 단어도 읽기도 많이 힘든데 영어로 이루어진 지문을 보는 순간 해석이 바로바로 될까? 갑자기 멘붕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many people enjoy까지 외우거나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외워, 처음에는. 그런데 many people enjoy를 보는 순간 뒤에 있는 한글 내용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지. many people enjoy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농담을 하고 크게 웃는 것을 즐깁니다가 생각나야 되고 why are jokes funny에서는 why를 보는 순간 왜 농담 웃길까요가 생각이 나야 돼. 그리고 what are the secrets of jokes에는 what을 보는 순간 농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지. 즉 앞에 있는 문 뒤에 있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한글 내용을 연상해가는 기법을 우리가 쓰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내용은 충분히 외울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글로 된 내용은 10번 정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내용이 생각날 거야. 다만 과에 나오는 단어는 다 외워야 돼.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보고 보기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보기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에 나온 단어는 필수적으로 외우되 내용은 우리가 영어로 된 지문으로 해석이 어려우니까 한글 내용 외워서 문제에 있는 단어로 연상하자는 거지. 오케이? 이 방법으로 쓰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이렇게 했더니 3, 40점 많은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6, 70점대까지는 나오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사실 하위권 학생이 내용 중심으로 나오는 학교가 있어서 이 방법을 써보았는데 항상 뭐 60점, 50점 나오다가 90점을 맞아서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이 방법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험 문제와 보기도 못 읽으면 안 되니까 과의 단어는 다 외우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방법을 쓸 학생들은 정말 내가 해석조차도 힘들고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하위권 학생이어야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시험 기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평소에는 자신감 회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듣기, 문법, 단어 다 기초부터 다져주었죠. 문법도 이론을 공부시키고 쉬운 문장으로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팔품사를 배웠다고 할게요. 팔품사라 함은 각각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들의 집합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수사, 감탄사가 있는데 만약 배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쉬운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보시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들을 번호만 넣을 수 있는 연습 문제죠. 이 연습 문제 자료를 가지고 싶으시면 밑에 나오신 대로 주소로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습 문제를 푸는데 내용은 다 알지만 문제를 못 푼다면 또는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2, 3주를 넘기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문법책을 또 한 번 반복할 거였거든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독해를 만약에 공부할 때는 문장 밑에 발음을 적어서 각각의 단어가 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했고요. 아는 단어가 있는 문장은 한글로 해석해보는 거 시켰습니다. 네, 좀 쉬운 지문으로 이루어진 독해책으로 시작을 했죠. 잘 보시면 It's a new school year 이라고 밑에 발음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 보시죠. 각각의 단어가 뜻하는 발음을 알기 위해서 적어둔 방법이고요. 위에 보시면 해석이 새 학기야 라고 하고 폴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엔 사실 이 정도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폴은 알고 is는 뭐뭐시다라는 해석인 거 알고 not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happy는 행복이라는 거 아는데 이거를 한글로 연결이 어렵단 말이죠. 처음에는 주어 동사 순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한 문장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문장, 3문장씩 늘려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숙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할 때 뒤에 내용을 추측하면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 지문의 지금 제목이 The New Teacher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석을 한 문장이 뭐 새학기야 이고 폴은 행복하지 않다예요. 근데 앞에 있는 unfortunately를 몰라요, 단어를. 그러면 뒤에 폴은 행복하지 않다를 통해서 아 이거는 부정을 뜻하는 단어이구나를 추측할 수 있고 이게 더 안 되더라도 새로운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새 학기고 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폴이란 학생이 새로운 선생님과 새 학기를 맞이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측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험 기간이나 스스로 공부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평소에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처음부터 나는 단어도 많이 외우고 해석도 다 하려는 욕심보다는 천천히 아는 단어 하나하나 늘리고요. 해석도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학교는 기본을 쌓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갈 때 영향을 미치는 비평준화 지역이거나 평준화 지역이지만 고등학교 가서 내가 영어 시간마다 이 방법 못 되고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울 것이 싫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성적 또는 성격도 잘 파악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50점 아래의 성적을 받고 있는 하위권의 학생 또는 영어라면 너무 자신이 없고 힘들지만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시험 기간에 일단 본문 전체를 영어로 내가 해석해 보겠다 머리 터지지 마시고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내용을 외우고 각 문단마다 말한 주제를 파악하고 문장 앞에 있는 영어 단어로 문단 내용을 생각해내어 연상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단 그 과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는 다 외우도록 해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객관식 문제에 집중하고 주관식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단어를 외우고 내용을 알고 있다 보면 간혹 한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내가 아는 객관식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자신감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시험 기간과 평소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